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나흘 동안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3개 전단이 동해 앞바다에서 합동 훈련을 펼칩니다. 사상 최대 규모, 사상 최고 수준의 훈련이 될 예정입니다. 훈련 일정을 저희가 지도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실까요? 지금 동해 앞바다에 내일부터입니다. 미국의 항공모함 3개 전단이 동해 앞바다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11일부터 12일 이틀 동안에는요, 일본 자위대의 군함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합동 훈련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일과 14일 이틀 동안에는 우리 대한민국 해군 이지스함 2척을 포함해 7척의 군함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미군 핵추진 항공모함 3개 전단이 연합 훈련을 펼치게 됩니다. 이루 국장님, 먼저 어떤 훈련 내용입니까? 주된 내용이 뭐죠? 네, 미군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훈련의 핵심 포커스는 항공기 이착함 훈련, 그러니까 전투기들이 항공모함에서 뜨고 내리는 훈련, 그리고 대공방어 훈련, 그리고 해상 재보급 훈련, 이런 훈련들을 주로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것이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대공방어라는 것은 이 미국 항공모함 전단 내에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이지스 구축함이 여러 척이 배속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하는 것이고, 항공기 이착륙 훈련과 재보급 훈련이라는 것은 만약에 유사시에 이 전단을 가지고 북한에 대한 공격에 들어갔을 경우에 네. 지속적으로 공습을 하면서 해상에서 계속 보급을 받아가면서 공습을 네. 하겠다. 이런 내용을 연습을 하겠다라는 네. 것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전쟁을 벌일 수 있을 만큼의 아주 실전에 가까운 훈련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보급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북한에 가서 공격을 한 다음에 포탄이나 미사일을 다 썼지 않습니까? 네. 연료도 다 쓰고. 그럼 되돌아와서 다시 포탄을 재장전하고 미사일 재장전하고 그다음에 연료를 주입해서 다시 공격할 수 있는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보겠습니다. 동해 앞바다에 와 있는 핵추진 항공모함 3척 이외에 태평양상에는 지금 2척의 항공모함이 더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바다 위에 5척의 항공모함이 떠 있다는 것,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라면서요? 맞습니다. 세 척이 동시에 한반도 여기 들어온 것도 최초인데, 그 뒤에 칼 윈슨호하고 존 스테니스호하고 이렇게 2대가 더 대기하면서 총 5척이 한반도를 바라보고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과거에 91년도 걸프전 때 미국이 5개 항모전단을 동원을 해서 이라크를 초토화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 항모전단이면 아마도 주한미군이나 우리 한국군의 도움이 없이도 북한을 아마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화력이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북한의 김정은을 직접적으로 향한 무력 시위인 것은 당연하고요. 그런데 이번 시위, 무력 시위, 이유정 기자.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을 겨냥해서 하는 무력 시위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죠. 일단 이런 항공모함이 이렇게 태평양뿐만 아니라 한반도 이렇게 뜨게 되면은 중국과도 매우 가깝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북한의 별다른 원유 제재도 하지 않고 있는 중국을 향해서 미국이 무언가 암묵적인 시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꽤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미국 측에서 한국, 일본, 미국이 3국의 해군이 동시에 연합훈련을 하기를 원했습니다만은 우리 정부가 지난번에 사드 배치 문제 관련해서 한중 합의에 의하면 한미일이 군사동맹으로 가지 않는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나눠가지고 일단은 미일 연합훈련을 하고 그 뒤이어서 한미가 이렇게 연합훈련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중국을 덜 자극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좀 했습니다. 이번 훈련은요, 사상 최대 규모 그리고 사상 최고 수준의 훈련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훈련은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른바 도널드 트럼프식 포함 외교, 전함들을 앞세운 외교 방식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항공모함이 떠서 무력 시위를 하기 때문에 군사적인 의미만 떠올리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트럼프식 포함 외교에는 군사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일석삼조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데, 제일 먼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트럼프식 포함 외교의 첫 번째 효과입니다.
북한 해상을 완전히 봉쇄해서 북한을 오가는 상선마저도 모두 움직일 수 없도록 완전히 고립시켜버리는 그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군사적, 심리적 압박.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을 향한 무력 시위의 가장 큰 첫 번째 목적이겠죠. 세 번째 효과 보겠습니다. 만에 하나 김정은이 무력 도발 내지는 무력 시위를 할 때 유사시에 선제 타격, 예방 타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전 전력들을 배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에 출범할 때 네. 북한에 대해서 맥시멈 프레셔하고 인게이지먼트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 그러니까 최대한 압박을 통해서 전쟁을 하지 않고도 북한과 중국을 압박을 해서 북한을 핵을 폐기시키겠다 하는 그 노력의 일환인데 문제는 그냥 단순한 외교적인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그래도 중국이 협조를 않고 북한이 핵을 계속해서 보유하겠다는 그런 고집을 쓴다면 유사시에 선제 타격을 해야 되는데 선제 타격을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한반도 협약에서 이번에 그 시어도 루즈벨트까지 오는 바람에 이제는 미국의 항모 전단이 그 다섯 개가 전부 다 한반도 협약에서 훈련을 했기 때문에 한반도 협약이 굉장히 익숙하고 나름대로 연합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계속된다 그러면 아마도 북한이 상당히 두려워할 겁니다. 네. 트럼프식 포함외교 일석삼조의 효과. 저 포함외교가 사실 트럼프식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도 열강들이 이 포함외교를 많이 했었죠. 그렇죠. 그 중국 여러 가지 항구를 특히 일본 나가사시항인가요? 개방시키긴 했는데 저는 저기 일석삼조로 돼 있는데 일석사조라고 봅니다. 한 가지 효과가 더 있습니까? 어떤 겁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아까 김정문 교수님 말대로 진짜 그 엄청난 전력을 가진 항공모함 5척이 지금 그 근처에 와 있다. 네. 그러면 그게 아무리 연습이라고 해도 네. 북한으로서 거기에 대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뭐 비행기도 한번 출동시켜 봐야 되고 그러면 안 그래도 중국에서 뭐 석유를 끊느니 마느니 하는데 네. 엄청난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지금 공공한 북한에서 그 트럼프식 포함 외교에 대비하기 위해서 네. 또 다른 많은 돈을 쏟아 부어야 한다면은 네. 그 북한은 진짜 견딜 수 없는 심리적인 부분뿐만 고통이 아니라 가해지지 않을까. 실질적인 피로감을 많이 느낄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이번 한미일 연합 해상 훈련에는 매우 특이한 미군의 해군 전력이 등장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오른쪽에 보시는 바로 저 전력인데 강습 상륙함 와스프함이라는 것이 새로 등장을 했습니다. 오른쪽을 보면은 지금 와스프함이 모습이고요. 왼쪽은 지금까지 살펴본 항공모함, 핵추진 항공모함의 모습입니다. 언뜻 보면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선상 위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와스프함에서는 주로 헬기들이 뜨고 내리고요. 항공모함에서는 전투기들이 뜨고 내린다. 이게 아마 굳이 꼽자면 가장 차이점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두 가지 배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 그래요? 항공모함에서는 전투기가 뜨고 와스프라는 저 배는 상륙함으로 분류가 됩니다. 네. 상륙함이라는 것은 병력을 태운 헬기를 가지고서 적지에 공격하는 네. 그런 임무를 수행을 하는데 이 와스프라는 배가 어지간한 다른 나라의 항공모함보다 훨씬 더 큽니다. 아하. 그래서 전투기와 항공기를 같이 싣는데 네. 지금 이 와스프까지 훈련에 참가했다는 것이 굉장히 무섭게 받아들여야 될 이유인데요. 네. 원래는 미국은 항공모함 타격 전단이 따로 있고 와스프 같은 저런 배를 중심으로 하는 원정 타격 전단이 따로 있습니다. 아하. 이 전단들이 원래는 한 개의 전장에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따로따로 움직이는데 네. 전쟁이 났을 때 한 개의 전장에 동시에 나타납니다. 아하. 즉 이 와스프뿐만 아니라 일본 근해에는 보넘 리처드라는 저거랑 똑같이 생긴 배가 한 척이 더 있습니다. 네. 즉 항공모함처럼 생긴 배가 지금 5척이 아하. 한반도 근해에 와 있는 것이고 그렇군요. 아까 또 대기하고 있다는 2척의 항공모함은 사실은 미국 근해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바로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실질적으로는 한반도 근해에 전투기를 실은 항공모함 3개 전단 그리고 언제든지 북한 영토에 들어가서 특수부대를 내려서 김정은 참수작전을 시행할 수 있는 강습 상륙함 2척 해서 네. 지금 바로 내일 당장이라도 북한에 대한 공격을 시작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와스프함이 왜 무서운지를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외견만 보면 항공모함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겼는데 뜨고 내리는데 특징이 주로 헬기들, 즉 특수부대를 실어 나르는 헬기들이 주로 뜨고 내립니다. 그래서
선상에서 헬기에 미 해병대와 특수부대가 떠서 북한 지역에 상륙할 수 있게 하고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더 강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후미에서요, 뚜껑이 열리면서 공기 부양함. 자, 여기에 지금 미군의 해병 전력 특수부대, 참수부대가 타서 상륙할 수 있는 그런 병력들. 그러니까 강습 상륙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주 용도이고 목적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강습 상륙함이 2차 대전 이후에 상당히 진화를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큰 배에서 상륙정에다가 탱크를 기중기로 막 내리고, 네. 그다음에 해병대원이 막 그냥 그물 같은 거 타고 내려가서 타고, 네. 전장으로 갔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강습 상륙하면서 바로 탱크나 장갑차나 그다음에 이 상륙정 자체가 배에서 바로 발전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신속하게 이제 전투를 할 수 있어서 네. 상당히 효율적인 무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핵추진 항공모함 어마어마한 화력을 자랑하지만 주로 전투기들이 뜨고 내리면서 공대지 공격을 한다면, 자, 이 와스프함의 경우에는 참수부대를 비롯해 2,200여 명의 미 해병대를 육지에 직접 착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습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부대들이 육지에 상륙을 해서 전쟁의 마무리까지 다 하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것을 군사 용어로 강제 진입 작전이라고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북한의 김정은에 대해서 참수 작전을 한다고 했을 때 네.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전투기들로 평양을 공습을 하고요. 네. 근데 공습을 한다고 해서 김정은이 제거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사실 확인이 안 되니까, 그렇죠. 저 상륙함에서 발진한 해병대와 특수부대원들이 다시 평양에 들어가서 아하. 실제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 전투 피해 판정을 하고 그곳을 장악하고 전쟁 종료를 선언한다. 네.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그 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항모전단 그리고 와스프함까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